예, 그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이 그리퍼입니다. 그래서 그리퍼라고 하는 이 녀석이 무언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오늘 하셨던 포지션 에러, 위치 에러가 존재할 때 이 그리퍼라고 하는 문제가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퍼는 말 그대로 집게손이고요. 그래스핑은 잡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리퍼를 가지고 잡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뭐 바깥에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그림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김 공장입니다. 그래서 김 공장에서 김을 잡아서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있고 위에는 뭔가 이거 이제 델타형 로봇이라고 부르는 병렬형 로봇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로봇이 밑에 있는 김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산업용 공정들이 대부분 이런데 컨베이어 벨트에 뭔가 제품이 오면 그걸 하나씩 잡아서 이 위에는 3개의 모터가 있고 3개가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이 녀석을 움직여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물체를 잡을 때 이런 종류의 로봇은 여기에 이제 석션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흡착부가 있어서 그 흡착부를 여기다 갖다 대고 공기를 빼면 그걸 붙잡아서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과정이 되게 빨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왼쪽 그림은 잘 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이 인스톨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김들이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고요. 이 쌓여져 있고 이게 하나씩 컨베이어 벨트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이유는 여기에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로봇이 이 김을 잘 놔서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포장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이 되면 그걸 빼서 이쪽은 이제 가운데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아주머니한테 가면 그 아주머니가 집어서 포장을 하는 관점인데 이게 이제 집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지금 방금 전에 여기 하나 뒤집어졌죠? 그래서 뭔가 밀려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개수도 지금 4개가 와야 되는데 3개밖에 안 왔고요. 뭔가 밀려가지고 여기가 엉망진창이 지금 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로봇들이 잘 안 움직였고 놓으면서 여기 김이 뒤집어져 있죠. 이러면 이제 또 다음 공정에서 아주머니가 그걸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집는다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죠. 똑같이 움직였는데 로봇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미스가 나면 뭔가 비정상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로봇은 그걸 몰라요. 로봇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으로 막 라인이 쌓여가고 있고 뭐 실패하고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 동일한 회사에서 작업을 하셨지만 이 경우는 이제 세팅이 덜 돼서 뭔가 튜닝이 덜 돼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김 공장 대표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공장 대표님이 나는 이 로봇 필요 없어 해서 서로 소송 걸려서 제가 이제 대전 법원에 이게 의뢰가 와서 이 녀석을 이제 감정을 하겠다고 가서 고생 직사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뭔가 튜닝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이쪽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짚는다라는 행위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과정이 안 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보시면 왼쪽처럼 잘 되는 것만 보시는데 오른쪽처럼 잘 안 되는 게 처음 뭐 이렇게 튜닝이 잘못되고 뭔가 여러 가지 위치 에러가 있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짚는다라고 하는 행동이 로봇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로봇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이런 그리퍼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막대기 두 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집게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양 옆으로 찡찍찡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물건을 파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페스토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 제품이고요. 유일하게 로봇하고 비교했을 때 이 페스토가 조금 비싼 장비입니다. 이 팔은 얼마냐면요. 이거 손가락이잖아요. 이거 70만 원입니다. 뭐 좀 싸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쓰던 거를 샀기 때문에 좀 싸게 샀습니다. 정가는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 보시면 그림상 보시면은 여기 뭔가 동작하는 모터가나 모터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고 전원을 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탁 잡습니다. 그래서 구조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사이즈 뭐 방금 좀 보셨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관적인 사이즈를 필요로 할 때는 제가 애용하는 담배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값하고 거의 비슷하죠. 손가락 빼면. 두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이 담배값을 맞춰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집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그 뭐 그립감이 좋다. 그립하는 녀석, 그립퍼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파트들은 뭐 핑거가 되겠고 이런 제품을 우리가 보통 그리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리퍼를 가지고 물체를 잡는 것들을 원래 이번 수업의 계획으로 다 넣었고요. 근데 이 그리퍼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로봇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리퍼를 써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태반이고요. 95% 이상의 로봇 쪽 하신 분들 중에서 그리퍼를 안 써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 그립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여러분들 방금 전 보셨던 비디오처럼 뭔가 잘 잡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이 있으면 로봇이 그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로봇은 그냥 눈 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퍼하고 관련된 물체를 잡다, 그래스핑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이번 수업에서 좀 이것저것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직관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고 잘 놀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퍼의 경우는요, 지금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보면 여기에 손가락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인 손가락인데 물체를 잡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막대기 두 개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에 구조물을 따로 만들어서 동그라미를 잡으려면 동그라미를 잡기 편한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중요한 컨셉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그리퍼를 가지고 물체를 잡아보시면 오늘 뒤에서 예제에서 다뤄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녀석 대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리퍼의 끝단에다가 이제 설계를 해서 무언가 물체를 내가 동그라미를 잡아야 된다면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이런 걸로 잡으면은 물체를 잡기가 되게 편할 텐데 지금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만 있는 걸로 탁 잡아라 라고 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 스트럭처, 뭔가 또 다른 녀석, 이렇게 지금 손가락 여기 있잖아요. 그림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통칭적으로 지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그, J-I-G, 지그라고 부르고 이 지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게 마지막 가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그가 있으면 동그라미 잡는데 뭐 손가락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잡기가 편하겠구나. 1차적으로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스핑은 물체를 잡다고, 릴리징 하면 이제 놓는다라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릴리즈, 방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근데 이 그래스핑과 릴리즈가 물체를 잡았다 놨다 지금 보시면 잡았다 놨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아까 제가 처음 제목으로 달았던 포지션 에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인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스핑하는 구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수업은 엔지니어링 측면보다는 오히려 테크니컬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 아까 트래킹 에러 같은 부분들은 엔지니어링 관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별거 없어요. 여기 이제 그리퍼가 이렇게 밑에 있을 텐데 핑거 두 개가 손가락이 있으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여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움직이면은 릴리즈가 되게 돼 있어요. 별거 없어요. 이것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시면은 그 나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있을 거고 너트가 이 안에 이렇게 있다면 요게 여기 껴져 있을 때는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갔다 움직이겠죠. 보통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스크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크류, 나사를 뜻하고요. 볼은 이 스크류의 볼들이 주변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기 이제 동그란 것들이 박혀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나사 돌리는 거, 나사는 고정용이니까 뻑뻑해야 되지만 이런 볼이 있는 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볼 스크류가 지금 제 방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장비들을 사가지고 그 테스트를 해보면은 되게 비쌌어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중국, 여기 지금 보시면 빗금들이 잔뜩 있죠. 그래서 이 빗금들이 스크류에 해당하고요. 이쪽 끝단에서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 녀석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뱅글뱅글 돌리면 여기 너트 같은 게 들어있고 이 사이에 볼들이 잘 촘촘하게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의 가격을 좀 고급 제품의 경우에는 저 볼 스크류 파트만 제가 2001년도에 살 때, 2000년도에 살 때 그 당시 가격으로 70만 원 했었고요. 요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공장 때문에 저걸 제가 이번에 사는데 4만 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중국의 힘이죠. 그래서 볼 스크류가 이런 거 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예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제들이에요. 인형 뽑기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물체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는 쉽지만 인형 뽑기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시면은 이게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걸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물체를 잡았는데 여긴가 잡았는데 잡은 다음에 인형 뽑기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밀리죠. 슬립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슬립 현상이 일단 심각하고 물체를 잡았는데 여기 있는 이 세 손가락이 있잖아요. 세 개 손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잡는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죠. 이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형이기 때문에 형상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해서 어디를 잡아야 잘 잡힐까? 인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인형이 이건 뭐 딱딱한 인형입니다만 이 인형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잘 잡힐지 이렇게 잡으면 편할지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렇게 잡으면 되게 어렵겠죠. 이렇게 잡으면 모서리를 잡으면 이런 잡기하고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머리에는 그 굉장히 고도의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지능형 구조들이 자리를 잡고 학습 결과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물체를 잡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으십니다만 로봇의 경우에는 뭐 여기 마찰력도 되게 떨어지고 손가락 끝단에 핑거들 이 녀석이 또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손가락 두 개가 움직여서 잡아야 된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녀석을 움직여 가지고 물체를 잡으려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되게 좋은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물체 잡기를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게 물체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학적인 설명도 제가 좀 드릴 거고요. 왜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 좀 다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말로 얘기한 것처럼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궁동에서 이거를 그때 한번 뜯어가지고 몰래 갖고 말른 적이 한 번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관절들은 거의 다 허당이고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석으로
얘가 이렇게 조여지게 돼 있는데, 예,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뜯어서 손으로 만져보시면은 인형 뽑기를 안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인형 뽑기의 달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잘 쌓아놓고 거기서 뽑는 거고요. 제가 아는 후배들 중에도 인형 특정 대전에 3개밖에 없는 인형을 뽑기 위해서 둘이서 경쟁이 붙어갖고 각각 1인당 70만 원대를 쓴 멍청한 인간들도 있는데, 그 인형 자체 인형 하나 뽑는데 사실 다른 인형 뽑아가면서 그 인형을 뽑기 위해서 70만 원까지 쓰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정말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사실은 이 인형은 잘 뽑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인형 뽑기의 달인, 저도 이 동영상을 인형 뽑기의 달인이 하는 동영상에서 캡처했습니다만, 확률적인 문제가 확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인형 뽑기를 그래서 거의 안 합니다. 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 문제는 어디가 베스트 포지션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앵그리버드 인형이 있을 때 어디를 잡아야 좋을까요? 여기 머리를 잡을지, 꼬리를 잡을지, 몸통을 잡을지. 내 손가락을 가지고 어디를 잡아야 이 물체를 잘 잡겠구나. 여러분들도 좀 이상한 형상들 있으면 이거 꽉 눌러서 손으로 잡으면 좋겠지만, 살짝 잡아서 붙잡아야 된다면 손가락 2개로 잡아야 되는데 인형이 있으면 어딘가 잘못 잡으면 놓치죠. 로봇도 똑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보고 어디로 접근을 해서, 이 인형 뽑기는 위에서 내려오지만 로봇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바꿔가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지 좋은 위치일까? 여길 잡을까? 여길 잡을까? 이런 이슈가 첫 번째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베스트 포지션인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생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 이제 컨택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컨택, 말 그대로 이제 컨택한다, 접촉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컨택은 이 경우에 1점 컨택이 아니라 멀티 컨택이죠. 그래서 2점 지지를 해서 2점이 물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멀티 컨택이 발생하면 이 공학에서 멀티 컨택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점 컨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풀리는데, 멀티 컨택을 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난이도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래스핑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멀티 컨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멀티 컨택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이 지면에 있는 다리, 2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한 발로 되어 있을 때보다 2다리로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골반 흔들기 뭐 이런 이상한 자세들 뭐 이것저것 하실 수 있죠. 다리 2개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죠. 자유도도 되게 높고요. 이 멀티 컨택을 하고 있는 경우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발바닥도 실제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 멀티 컨택이에요. 앞쪽 붙어 있고 뒤쪽 뒤꿈치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멀티 컨택이고 심지어는 면접촉이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로봇들이 그렇게 잘 못 걷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발바닥 있는 로봇이라고 한 점 보시면 요새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렇게 뾰족한 것들 다리 4개 갖고 잘 걷잖아요. 근데 왜 좀 더 안정적인 발바닥을 쓰지 않을까? 멀티 컨택이라 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4개의 지점을 명확하게 해서 걷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멀티 컨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스핑 자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멀티 컨택을 하는데 이렇게 잡았는지 이렇게 잡았는지 이렇게 잡았는지, 접촉하는 면들이 정확하게 어딘지 로봇 입장에서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녀석이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잡았구나 알 건데, 요거는 알 수가 있을 텐데 접촉이 이제 1점, 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잡았는지 이렇게 잡았는지는 여전히 알기가 어렵죠. 로봇 입장에서는 각도에 대한 데이터만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잡혔는지 이렇게 잡혔는지 모릅니다. 이게 삐뚤어졌는지 제대로 잡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다음 세 번째는 그래도 쉬운 문제입니다. 이 1, 2번은 무지하게 복잡한 문제이고요. 특히나 2번이 사실 더 어렵고요. 1번의 경우에는 그래도 요새는 베스트 포지셔닝 하는 거, 우리 만약에 이 코스웍에서 다룰 수 있다면 나중에 이 녀석들을 전부 다 가우시안 모델로 해서 어디를 잡아야 좋을지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3번 마지막 예입니다. 3번의 경우에는요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짜증스러운 게, 옛날에 우리가 요 끝단을 엔드 이펙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로 로봇
이전 예제들 01번부터 06까지 7까지 보시면은 로봇이 그리퍼가 없었죠. 근데 이 그리퍼라고 하는 걸 추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 그리퍼 끝단이라고 하는, 원래는 여기밖에 없었는데 로봇이 요만큼의 솜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옛날에 로봇은 요거밖에 없었죠. 여기까지만 해서 움직였던 건데 손을 하나 더 달았기 때문에 옵셋이 발생을 할 것이고, 우리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아, 짜증나죠.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기본적인, 아이고 어디 갔어?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오늘 그 앞부분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쉽기 때문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02 여러분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이 그래스핑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 2주를 소비했는데 오늘 잘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스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G02에 보면 예제가 잘 들어있습니다. 먼저 G02부터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똑같은 사이즈도 완전히 똑같은 이 그리퍼,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녀석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붙였고요. 보기 좋으라고 요 손가락 두 개는 제가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지금 움직여서 여기에 있는 초록색 이 녀석을 잡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스프 명령을 써서 얘 현재 위치는 얼마냐면 500, 500에 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처음 위치, 초록색이죠. 처음 위치는 500에 00,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이동을 해서 요 위치를 보는 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G0에 2에 GL 밑에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T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은 T하고 아무 인자도 넣지 않으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리턴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면요. 일단 지금 물체를, 다시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손가락 보여드리느라고 잘 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안에 G0, 2점 밑에 GL이 있고, 그 안에 오브젝트 안에 T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 T에 인자를 넣지 않으면 리턴 값이 H로 나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500 0.01배 했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돌리면 100배에서 좌표가 여기 있는 지금 500이죠. 500입니다. 이거 이제 C포스 명령 써서 그래스핑 한 다음에 들어 올렸죠. 들어 올려서 지금 100만큼 500, 100으로 올려서 들어 올렸고요.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 땅에 끌리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그런 기능은 제가 안 넣습니다만, 그냥 끄시면 안 되겠고 들어서 옆으로 가서 이동이죠. 그래서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들어 올려서 옆으로 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물체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 좌표에서 처음에 500 좌표에서 들어 올려서 500, 100, 0에다가 물체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확인했더니 5.06, 1.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위치가, 나는 500, 100, 0에다 놓고 싶었는데 물체를 놓고 나니까 실제 좌표계가 506에 100에 0에 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제를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이제 돌린 거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못 영상을 못 보셨으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G0, 이게 숙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G02에 GL이 있고, 이 GL이 껍데기 창이고요. 그 안에 오브젝트, 바로 이 초록색 부분이 있고, 여기에 T라고 하는 인자가 없는 함수를 리턴하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H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결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다시 보시면서 제가 말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록색 물체가 500 좌표에 있고요. 이렇게 지금 있고, 손가락이 접근을 해서 아직 잡기 전이고요. 그래스프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이제 좌표를 한번 보고 싶어서
했더니 500에 자리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체를 집어 보겠습니다. G02 그래스프, 또 시포스하네. 그래스프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걸 사용하시면 물체를 띡 잡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빨간 게 틱 하고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래스핑 OK라고 나오고요. 이제 이걸 들어 올려야 되죠. 옆으로 이동하면 그 밑에 걸리적거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고, 들어 올려서 옆으로 이동을 또 해야 되겠죠. 옆으로 이동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0좌표로 이동하면 이제 내려가고요. 이 상태에서 릴리즈 부릅니다. 아까 릴리즈 손가락을 이제 놓는 작업이고요. 릴리즈 호출하니까 손가락을 탁 놨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이제 다른 좌표로 이동하겠습니다. 들어 올렸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좌표를 500에 100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의 오브젝트를 t 펑션, t 함수 써서 확인해 보니까 5.06, 1.005, 0.0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뮬레이션을 적당히 하면 정확한 위치로 가겠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을 아주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500에서 이걸 들어 올려서 500, 100의 0까지 틱틱틱 하고 갖다 넣으려고 했는데, 실제 낮은 위치는 506에 100에 0이 나왔습니다. 100도 살짝 여기 뒤에 에러가 더 있죠. 100.5 정도 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바로 그래스핑에 관련된 아주 심각한 골치 아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시작할 때 500으로 가서 물체를 잡은 다음에, 밑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물체를 놨더니 506에 100.5에 0에 갔다가 놔졌습니다. 이 이유 현상을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에서 한 거, G02라고 하는 예제에서 보시면은, 뭐 C포스 490 써서 490에 있다가 500까지 가서, 그래스핑을 해서 물체를 잡았고, 그래서 잡았더니 오브젝트 위치가 예를 들면 499.9에 마이너스 0.007로 바뀌었고요. 왜 물체를 잡을 때, 물체는 원래 500에 있었는데 물체를 잡을 때 얘가 움직였을까요? 그죠? 지금 보시는 때 힌트가 있죠. 여기가 500인데 물체를 잡았더니 얘가 움직였죠. 물체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물체 잡으니까 살짝 움직였죠.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물체가 있는데 슉 하고 로봇이 와서 얘를 잡으면서 살짝 흔들렸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는 특정한 지점 500, 100 좌표로 가서 이렇게 탁 내려놓고 손을 탁 놓으니까 이 녀석이 최종 좌표는 506에 100.5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 이게 흔들렸나요? 로봇이 흔들렸나요? 아니, 오브젝트가 초록색이 흔들렸나요? 이 시뮬레이션에는 이 녀석이 흔들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딱 이렇게 있는데 이 로봇이 와서 탁 잡았을 때 좌표가 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가 왜 변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로봇 자체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로봇 자체가 에러가 있죠. 여기까지 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그리퍼 포지션이 어딘가. 여기 왔는데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삐뚤어 갈 수 있죠. 정확하게 가운데 가서 이렇게 물체를 잡는 게 아니라 얘가 갔는데 포지션 에러 때문에 삐딱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우리 실제 로봇팔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고 로봇팔이 이렇게 와서 정가운데 딱 왔을 줄 알았는데 살짝 이쪽으로 에러 때문에 삐뚤어질 수 있죠. 삐뚤어진 상태에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의 위치가 변동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퍼를 다룰 때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퍼는 오브젝트에 도대체 어디를 잡았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삐뚤어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삐뚤어져서 잡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잡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를 잡았을 때 또는 모서리를 잡아서 잘 못 잡았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 제가 조금 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드릴 거고요. 500, 100, 0에 가라고 했는데 마지막 좌표가 잘못 잡았기 때문에 506에 105.5에 가서 마지막 릴리즈가 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되는 이러한 에러를 만드는 주된 이유는 컨택 그 자체에도 있습니다. 컨택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요. 예, 원래 여기 그래스프 펑션은 물체를 잡는 거, 릴리즈라는 함수는 이쪽은 이제 파이썬이고요. 이건 기능이죠. 릴리즈는 물체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 좌표의 식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가 있고요. 510 00으로 로봇팔이 휙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물체를 잡으면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500과 510 좌표 자체가 틀려 있죠. 500으로 잡더라도 실제 위치는 에러 때문에 얘가 빗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가서 잡으라고 했는데 실제 팔이 이렇게 삐뚤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이 센터 라인에서 오브젝트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깝고 여긴 멀잖아요. 이 상태에서 물체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이 물체를 잡게 되면 이 센터 라인은 변동이 없지만 그리퍼가 움직이면서 잡으면 이 물체는 옆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지저분한 문제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고요. 정확하게 요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로봇팔이 정확하게 가서 딱 멈춘 다음에 이렇게 잡아도요, 많은 경우엔 컨택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잡는 순간에 얘가 슬립이 일어나거나 밀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라인이 딱 맞으면서 정렬이 딱 센터에서 되면서 잡기가 어렵고, 로봇은 무언가 이 녀석을 얘의 위치는 일정하고 그리퍼만 움직이니까 오브젝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오브젝트는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치가 최종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그리퍼를 이용해서 그래스핑하는 작업들은 항상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코드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는 뭐 건드리실 필요는 없는데 약간의 꼼수를 써서 제가 이 현상을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애드옥은 꼼수입니다. 그래서 꼼수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좀 시뮬레이션, 풀 시뮬레이션으로 컨택할 때 컨택 폴스 발생하고 뭐 얘가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걸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를 원하시면 그건 제가 또 다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실제 완전한 그 물리 엔진 하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좀 단순화해서 제가 여기 애드옥으로 도 그래스프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고, 이건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만 기본적인 전략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단에는 요 핑거 중간에 10mm만큼 내려오면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실척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10mm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가상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를 재고요. 그리고 레프트 거리, 라이트 거리가 나올 거고, 이 녀석이 움직이는 최종 위치는 센터 라인, 레프트, 라이트 거리의 절반을 써서 이 녀석이 그만큼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있어서 요 사이에 아무런 오브젝트가 없으면, 지금 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거리 정보가 잡히는 게 없으면 노 오브젝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손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요 사이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센서 10mm만큼 가면 센서가 있는데 여기에 오브젝트가 디텍트가 되면 물체를 잡을 수 있고, 오브젝트가 디텍트가 안 되면 물체가 없어서 노 그래스프, 노 오브젝트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반값,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센터 값 구해가지고 실제 그리퍼를 얼마만큼 가까이 움직일까, 그리고 나서 위치도 보정이 되고요. 그리고서 이 녀석이 이렇게 붙잡게 되면 여기 10보다 크다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얘가 이렇게 컨택이 되면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기 때문에 요 면이 아니라 요 반대편에 있는 이 면을 컨택해서 숫자가 좀 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은 약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33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뚫고 물체를 들어간 거라서 반대편이 체크가 돼서 그래스핑 오케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스프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여기가 길이가 이쪽보다 길다면 이 녀석은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식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시뮬레이션에서 쓰고 있는 방법론이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뭐 나중에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실제 실척을 그대로 오브젝트화해서 집어넣고 위드스 53 여기까지 높이 78 여기가 손가락 길이가 21.5라 두 개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옵셋 이따가 되게 뒤에서 얘기 드릴 중요한 포인트인데 99.5입니다. 그래서 10cm가 채 안 되고요.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99.5라 이따가 옵셋으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추가해 넣을 것이고 이 폭은 10, 요 간격 아까 얘기 드린 대로 33이에요. 그래서 33보다 큰 거는 잡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부딪혀서 얘가 뭐 이렇게 손가락이 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귀찮아서 안 만들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 나중에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사기죠, 사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사이에 오면 얘는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 여기까지의 길이는 21.5 여기 써놨고 도대체 이 핑거는 어떻게 이 녀석을 잡아야 되는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10mm 내려온 부분에 센서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여기가 실제 오브젝트를 잡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오브젝트를 잡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삐뚤어져서 이렇게 물체를 잡는 걸까요? 멀티 컨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여기엔 센서가 있어서 많은 로봇들이 이 끝단에 센서가 있어서 로봇이 물체를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가 센서를 가상적으로 단 거고요. 실제로 센서가 있더라도 이렇게 잡았는지 이렇게 잡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 센서 하나만 가지고는 그냥 거리 정보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빨간 점이 잡은 건지 컨택 포지션이 두 개인지 이렇게 삐뚤어 잡은 건지 아니면 손가락 끝단이 잡은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바로 로봇이 물체를 잡는 애매한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는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3번, 아까 얘기 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 요게 이제 1, 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 2번에 해당하는 거, 어딜 잡아야 되는지, 물체상에 어딜 잡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앞으로 99.5mm만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옵셋 부분은 반드시 모델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 다음 페이지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 예제에서부터는 이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0H6 세 번째 렉처에서 0번부터 6번까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6개를 하는 방법을 이미 배우셨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0, 1, 파이썬 예제에서는 0, 1부터 지난번 중간고사까지 0, 7이 이렇게 생긴 모델을 쓰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다룰 G0 앞에 그리퍼를 뜻하는 G가 붙어 있고요. G0, 1, 2 이렇게 이제 번호가 넘버가 나갈 텐데 그리퍼라 G 붙였고 모델은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팔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에서 이 좌표가 현재 그림으로 보시면 500, 500이라고 하는 좌표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잡는 게 목표이니까. 그래서 구조물을 99.5mm만큼 튀어나가는 이 구조물을 달아놓고 또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서 500, 500으로 가라 그러면 이 손가락 끝단이 이 녀석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이 좌표에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손가락 끝단이 500, 500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은 이 녀석 바로 이 두 번째 축이 조금 더 뒤로 이 그림에서는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앞에 와 있고 옵셋이 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그리퍼가 달리니까 똑같은 좌표로 가게 되면 이쪽 어깨가 뒤로 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약간 뒤로 넘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0H6 대신에 이제 0HG 그리퍼 끝단까지 포함이 될 거고요. 0H6에다가 6HG라고 하는 여섯 번째 축에서부터 그리퍼까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게 X축이어서 99.500. 이 그리퍼의 총 길이가 99.5이기 때문에 그 끝단에 붙여서 트랜슬레이션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6HG는 이 부분이 여기에 추가가 돼서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겠지만 제가 며칠 동안 해서 지저분한 수식들 맞춰서 인버스는 다시 요 6HG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인버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01 예제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잠깐 끊었다가 목이 잠겨서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